안녕하세요. 절대값TV의 명품 PD 한PD입니다. 오늘 2부 나성동 주상복합, 세종시의 나성동 주상복합에 관해서 한번 자세히 지역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그 1편에서 제가 이야기한 대로 최근에 그 주상복합의 그 복합개발 방식, 그러한 트렌드대로 이 나성동 주상복합이 만들어졌나, 일단 그것을 한번 검증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 기준대로 잘 만들어졌다면 나성동 주상복합도 앞으로 인기가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문제점들을 한번 지적해 볼 수 있는 거죠. 이거를 아셔야 됩니다. 주상복합이라는 것은, 만약에 나성동에 주상복합이 있고 똑같은 일반 아파트가 있다. 리더스폴에는 주상복합이고 위너스 스카이, 제일 풍경채 위너스 스카이는 일반 아파트다. 당연히 수요는 일반 아파트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주상복합은 일반 아파트에 비해서는 단점이 많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조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구조적으로. 그럼 무슨 차이가 있나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일단은 그 주상복합이랑 일반 아파트는 전용률에서 차이가 납니다. 전용률이 일반 아파트의 경우 뭐 예를 들어서 70에서 80% 뭐 그 정도라고 하면은, 예전에 주상복합들은 뭐 70% 이하였지만 최근의 주상복합들은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전용률은 70% 이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풍경채나 뭐 리더스폴에도 75% 이상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전용률의 차이는 최근의 아파트에서는 다 이제 개선해가지고 나왔다. 그 다음에 통풍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일반 아파트는 말 그대로 3베이, 4베이 방식이라 맞통풍 구조라 통풍이 잘 되는데, 주상복합 아파트는 아무래도 상업재 짓다 보니까 건폐율을 높여서 위로 용적률을 높이다 보니까 동 간격이 적고, 그 다음에 환상형으로 짓지 못합니다. 대부분이 뭐 박스형, 사각형, 정사각형형 아니면 타워형으로 짓기 때문에 구조가 일단 일반 아파트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좁은 상업 용지에서 많은 아파트를 지어야 되다 보니까 구조가 일단 경쟁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그 일반 아파트는 A형, B형, C형 정도로 구분이 되는데, 주상복합 아파트는 A형, B형, C형, D형, E형 막 FG까지 갑니다. 막 구조가 제 멋대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구조가 일반 아파트는 경쟁할 수 없다. 대지지분도 일반 아파트에 무척 작은 거죠. 근데 대지지분은 사실 상업용지가 일반 아파트 용지보다는 이종 주거지역보다는 비싸기 때문에 뭐 그것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동간격이 좋다, 동간격이 좁다, 그리고 당연히 조경 면적이 협소하다. 이제 그런 쾌적성에서 떨어진다. 그런 단점이 많은 거죠. 그런 단점도 있지만 물론 장점도 있습니다. 장점이 뭐냐면은, 주상복합은 기본적으로 요즘 라벤 구조라고 하죠. 기둥과 보호가 일체형으로 돼가지고 뭐라 그럴까요? 위에서 쿵쿵쿵 뛰어도 층간 소음이 적다는 거죠. 참 뭐 마찬가지로 또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하다. 그 다음에 커뮤니티가 뛰어난 경우가 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모든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하다. 자, 그런 장점이 있다는 거죠. 일단은 그래도 일반 아파트에 비해서 주상복합은 경쟁에서 처질 수밖에 없다. 그것은 이제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이제 몇 년 전에 뭐 예를 들어 10년 전, 뭐 15년 전에 진 주상복합들이 지금 현재 인기가 없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 결과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예전에 그 강남의 타워팰리스가 대단했지만 뭐 시세가 다른 그 주변의 강남 아파트에 비해서 올라가진 않았죠. 자, 그리고 예를 들어 해운대를 보시죠. 해운대 마린시티에, 자, 이 해운대 마린시티 경우를 보면 그 주상복합의 그 흐름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해운대 마린시티의 입지는 뭐 말할 필요도 없는 좋은 입지죠. 말할 필요도 없는 좋은 입지입니다. 근데 초고층 아파트를 지은 거죠. 초고층 아파트를 지었는데, 이게 1세대라고 할까요? 뭐 1.5세대라고 할까요? 그 시대 1.5세 1세대의 주상복합이다 보니까 커터널 방식으로 지은 경우가 많습니다. 자, 보십시오. 자, 보시면 이런 커터널 방식입니다. 자, 보시면 이런 커터널 방식인데, 이게 얼마나 럭셔리합니까? 주변도 좋고 다 좋습니다. 여기는 뭐 해운대 강남인데. 그런데 이게 시세가 안 올랐다는 거죠. 왜 안 올랐냐? 살아본 사람들이 너무 불편하다는 거죠. 너무 불편하다. 이 통풍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름에 연료비가 무지하게 나온다. 그런 점에서 시세를 못 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러한 점들을 보완을 해가지고 똑같이 판상형처럼 짓습니다. 아예 똑같이 판상형처럼 짓습니다. 자, 보십시오. 한번. 자, 예를 들겠습니다. 자, 제가 항상 그 이제 배우 신도시 예를 드는데 아주 모범적인 사례라 그렇게 짓습니다. 자, 보시면
자, 이게 주상복합인데, 보십시오. 보십시오. 일반 아파트랑 똑같지 않습니까? 이게 C1, 이게 C2인데, 일반 아파트랑 똑같지 않습니까? 이게 샤시도 그냥 슬라이드 도어식으로 일반 아파트랑 똑같이 된다는 겁니다. 요즘은. 그래서 뭐 전용률도 똑같고, 오히려 상가가 많고, 그 다음에 주차 비율도 높고, 강점은 더 부각하고, 약점을 다 보완해서 나온 게 바로 요즘 최근 2세대의 주상복합 아파트들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중심상가에 짓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이 앞쪽에 이제 뭐라고 하죠? 그 생명공원이고, 이제 공원의 쾌적성을 넣고, 자, 이렇게 아비뉴 스트리트를 만들었다는 거죠. 아비뉴 스트리트를 보강하고, 옆에 중심상권에 이렇게 만들고, 그러면서 이제 주상복합을 그 어떤 개발하는 방식, 그런 방식이라는 거죠. 최근의 트렌드가 그렇다는 거예요. 주상복합의 약점들을 다 보완하고 나왔다. 최근의 아파트들은. 자, 이제 그렇게 보시고, 그런 개념으로 중심상권에 지었는가, 중심상권과 밀접한가, 그리고 최근의 추세에 맞게 판상형 구조 또는 전용률을 유지하고 일반 아파트와 같이 똑같이 짓고, 그리고 통풍의 구조, 그 창이 어떤 창인가, 통풍의 문제를 해결을 했는가, 자, 그런 문제를 일단 보셔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마린시티에서도 보시다시피 아무리 좋은 입지에 강남에 줘도 이 아파트 자체가 그런 그 커튼홀 방식으로 졌다고 하면 살기가 어렵습니다. 냉난방비가 장난이 아니게 나옵니다. 뭐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다 빠져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빠져나오면 그 집의 가격은 올라갈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런 시각으로 이제 보시고, 그러면 이제 나성동을 한번 분석해 보시죠. 이 나성동은 어떤 지역인가 한번 보시죠. 이 나성동은,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세종정부청사, 여기가 나성동, 세롬동, 여기가 태평동,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 대전, 여기가 보람동, 소담동, 세종시청이 있고요. 보람동에. 이 나성동은 말 그대로 중심상권입니다. 세종의 명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종의 명동. 그곳에 나성동 주상복합 아파트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자, 위치는 그 주상복합의 본질인 맞죠? 중심상가에 있다. 자, 그리고 교통을 한번 보시죠. 교통은 이쪽이 BRT 라인이니까 조금만 걸어가면 BRT를 이용할 수 있으니까 조금은 불편해도 크게 불편할 건 없겠죠. BRT를 이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 한 10년 정도 후에 이 대전에서 반석동에서 청사까지 가는 그 지하철 노선이 이쪽으로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계획되어 있어서 이제 추진하고 있고요. 이제 한 10년 정도 후에는 이쪽에도 이렇게 청사까지 지하철이 들어온다. 그럼 역시 뭐 교통도 좋다. 앞에는 시외버스 터미널이 있다. 좋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뭐 계획 중이지만 이쪽에 KTX 고속 전철이 이제 생기면은 또 접근성이 또 좋은 거죠. 자, 위치는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셔야 될 것이 직주 접근성을 한번 보시죠. 직주 접근성이야 뭐 말할 것도 없이 좋죠. 뭐 청사가 코앞이고 시청이 바로 다리 건너면 시청이니까 뭐 직주 접근성이야 뭐 말할 것도 없이 좋은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쾌적성을 보시죠. 쾌적성을 보시면 역시 센트럴파크와 호수공원을 근거리에 두고 있다. 좋은 거죠. 여기 뭐 나중에 실내 빙상장도 생긴다고 하고 아트센터도 생긴다고 하니까 뭐라 할까요? 그 세종시의 그 랜드마크의 접근성, 그리고 인프라를 통한 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는 나무람이 없는 데입니다. 이 나성동은. 자,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삼생활권 역시 보행교가 있으니까 이 보행교를 건너면 뭐 자전거 타고 가거나 걸어가거나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접근성이 뛰어나다는 것이죠. 이렇게 접근성이 뛰어난 곳들이 바로 세종에서 2생활권과 3생활권입니다. 그래서 세종의 2생활권과 3생활권이 강세다. 그리고 도담동 역시 이제 저번에 말씀드린 이런 단지들, 어진동 뛰어나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뛰어나다. 근데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주상복합은 살아봐야 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주상복합은 살아봐야 그 집의 가치가 나옵니다. 일반 아파트의 경우에는 그 구조가 검증이 이미 돼 있기 때문에 대충 입지가 어디다, 뭐 세롬동이다, 예를 들어 뭐 더 샵이다, 더 예미지다, 뭐 입지 좋은 아파트 있잖아요. 여기 리버파크다, 파밀리에다, 뭐 이런 아파트, 뭐 모아미레다, 이런 아파트들은 다 입지가 검증이 돼 있으니까, 아파트의 구조도 뭐 다 검증이 돼 있으니까
안 살아봐도 대충은 답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주상복합은 구조도 우리가 생각했던 구조고 틀리고, 뭐라 그럴까요? 그 통풍이라든지 어떤 그 관리비라든지, 그 다음에 살기 위한 쾌적성, 그것은 살아봐야 알기 때문에 이 주택을 매입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한 2년 정도 후에, 입주 후 2년 정도 후에, 어차피 입주 때는 살 수가 없으니까 입주가 시작되면 전세로 일단 살아보시고 살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에 따라 이 취향이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젊은 사람 입장에서는 나는 이런 상업지가 좋다. 난 여기 여기 가까이 근거리에 있는 상업지를 마음껏 이용하고 영화관도 가고 그런 상업적인 환경이 좋다. 그리고 약간의 동간의 간격이 불편하거나 동간의 간격이 좁거나 좀 사람이 북적북적거려도 나는 좋다.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괜찮지만은, 근데 막상 내가 딱 들어갔는데 너무 동간격도 좁고 조경 면적도 없고 이 상업지는 또 사람들로 시끌벅적하고 또 교통은 혼잡스러울 수도 있고 구조도 마음에 안 들고, 자 그렇다고 하면은 나중에 집이라는 거는 쉽게 이동을 할 수 없는 거니까 일단은 이런 데는 내가 전세로 들어가 마셔가지고, 어차피 매매가 안 되니까 21년부터는 매물이 안 나오니까 2년 뒤에 나오니까 전세로 살아보시고, 이 집은 이 정도 가격이다, 이 정도의 가치가 있다 라고 판단하시고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성동 주상복합이 보통 이제 주상복합 아파트는 중심상가에 짓다 보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근접성이 떨어집니다. 그러나 이제 이 세종시는 도시계획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애초에 여기다가 나성중학교, 나성초등학교 이 두 군데를 바로 만들어 놔서 이 네 군데 아파트, 여기 리버뷰, 휴먼 리저브까지 다니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요 딱 중간에 위치해 가지고 여기서 여기 다니는 것도 멀지 않고 여기서 여기 다니는 것도 멀지 않고 거리는 아주 적당하게 잘 만들어 놨습니다. 교육 환경도 좋다. 자연 환경도 좋고 상권의 이용도 좋다. 어반 아트리움이, 백화점은 언제 들어올지 모르니까 이건 제외하고, 이 어반 아트리움의 그 퀄리티가 지금은 뭐라고 할까요? 아직 그 상급의 퀄리티는 안 나왔지만 점점 좋아질 퀄리티가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가 쉽게 말해서 외식할 수 있는 그 대형 음식점들이 많이 들어설 수 있고 고급 음식점들이 많이 들어설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이용하기가 쉬울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제 강점이 있다는 거죠. 자,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나성동 주상복합 아파트의 장점을 지금까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과연 단점이 뭐가 있을까? 이제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죠. 저는 장점과 단점 모두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판단은 본인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제가 판단하는 방법도 알려드렸습니다. 어차피 나성동 주상복합은 2021년도에 입주를 하지만 그때는 매물이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양도세 물량이 면제 기간이 풀려야 매물들이 본격적으로 나오니까 매물들이 나오는 시기는 2023년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들어가서 전세로 사시라는 겁니다. 전세로 사시면서 그 단점과 장점을 잘 파악하시면 됩니다. 자, 나성동 주상복합의 가장 큰 단점은 무엇이냐? 이 아파트의 장점이 단점이 되는 겁니다. 이 아파트의 장점이 뭐냐면 중심상업지역에 밀접해 있다는 거죠. 서울이나 대전이나 지방광역시나 아파트의 최고의 가치는 뭐냐면 교육환경입니다. 교육환경. 학군이 좋냐 이거죠. 학군이. 중심상업지역에 가까이 있다. 아파트들이. 중심상업지역이라는 당연히 놀고 먹고, 그런데 편리한 상권이죠. 이쪽에 또 상권은 이쪽에 그 상권은 또 이게 또 유흥 상권이고 하니까 교육 환경으로는 좋지 않다는 거죠. 먹고 놀자 상권이니까 아무래도 아이들이 보고 배우는 것이 먹고 노는 것에 익숙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교육에 극도로 예민하신 분들은 이 지역을 좀 피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그것은 제가 이제 그 전문직군의 그 부모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그것은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분명히 젊은 신혼부부들은 아기가 어렸을 때 그때는 좋아하지만은 초등학교 들어가거나 중학교 들어가거나 고등학교 들어갈 때는 이 지역을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 교육 환경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거죠. 물론 초등학교 중학교가 가까워서 다니기는 편하지만
이런 놀고 먹자 상권에는 아무래도 교육 환경이 불리하다. 그것만은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중심 상권에는 또 학원가가 발전할 수는 없겠죠. 발달할 수 없겠죠. 학원가는 학원가하고도 거리가 좀 있을 것 같다.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 뭐냐면 주로 이 대로인데 갈매로라고 하네요. 갈매로. 이 대로가 갈매로라고 하는데 얘가 이제 나중에 지하철이 들어옵니다. 자, 지하철이 들어오는데 뭐 그것은 이제 10년이 걸릴지 15년이 걸릴지 좀 아직 기약할 수 없는 것이고 뭐 이쪽에서 주로 이제 BRT를 이용하겠죠. 그런 문제는 둘째치고 이 아파트들이 그리고 이 아파트가 주로 이용하는 도로는 이제 이 도로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근데 이 도로가 실제로 보시면 왕복 4차선입니다. 왕복 4차선. 자, 보시면 이렇게 왕복 4차선입니다. 자, 여기는 이제 한쪽 차선을 줘야 되니까 일시적으로 이제 차선 하나 더 준 거고요. 왕복 4차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심상권, 시청에서 정부청사까지 가는 중심상권과 정부청사로 가는 그 메인 통로가 4차선. 이 세종시가 이제 제일 잘못한 것이 바로 이런 도로 계획을 잘못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어떤 도로들은 뭐랄까요. 나중에 이제 교통이 복잡해지면 도로를 확장할 수 있는 그 여유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유 공간.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자전거 도로를 없앤다든지 이런 이 4차선 도로, 이 확장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거죠. 이 기존의 보도 블록에는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건물이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경계면에 접해가지고 보도 블록의 경계면에 접해서 이 상가겠죠. 상가가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공간밖에 없는데 도로를 확장할 공간이 없다. 이제 이런 단점들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문제는 뭐냐면 이런 단점들이 문제가 된다면은 아파트의 가치는 내가 살아봤는데 살기 좋다. 입지도 좋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살고 싶다. 그래서 매물이 적게 나오고 살 사람이 많아야 그 지역에 있는 아파트의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죠. 자, 교육의 환경이 안 좋다는 거죠. 일단은 교육의 환경이 안 좋다. 그러면 여기에 사시는 분들이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 지나면 매물을 내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매물은 그럼 많이 쌓이겠죠. 그러면 마찬가지죠. 그 매물이 적어서 그 매물들을 젊은 부부들이 소화를 해줘서 순조롭게 매수 매도가 이어진다면 가격이 하락이 없겠지만 매물은 많이 나오고 매수가 적다면은 그런 어떤 환경 때문에 그렇다면 시세는 떨어질 수도 있다. 자, 그런 점을 머릿속에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아파트의 가치는 만들어지는 겁니다. 인터넷에서 누가 좋다 하더라. 어떤 작전 세력이 뭐 매집을 했다. 그렇게 해서 아파트의 가격이라는 게 장기적인 추세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 지역의 환경이 좋아야 아파트의 시세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압구정동의 현대아파트는 자가율이 90%라고 합니다. 자가율이 무려 90%라고 합니다. 그러면 옛날부터 사셨던 분들이 왜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를 안 팔았을까요? 안 파는 게 아니라 전세 주고 딴 데로 갈 수도 있는데 안 간다는 거죠. 전세를 주고 딴 데로 갈 수가 있는데. 자, 그것은 왜 그럴까요? 압구정동의 입지가 너무 좋다는 거죠. 압구정동에 사는 또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내가 압구정동을 팔고, 내가 압구정동을 전세를 주고 대치동으로 가겠습니까? 개포동으로 가겠습니까? 아니면 저기 서초동으로 가겠습니까? 갈 데가 없다는 거죠. 압구정동만한 것이 없다는 거죠. 교육을 시키기도 그렇고 상권도 좋고 교통도 좋고 압구정동만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역의 아파트들이, 나성동의 아파트들이 입지도 좋고 중심 상권에 가깝고 지하철도 들어오고 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 어떤 교육 환경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매물이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전세로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매매로 나올 수도 있고, 그런 추이들을 계속 지켜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판단할 수 없다. 이런 변수들, 제가 말한 장점과 단점들을 변수들을 잘 조합을 하고 해가지고, 그리고 시간에 따라 어떻게 소비자들이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어떠한 이주 계획을 갖는지 아니면 여기 계속 살 건지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그리고 나오는 물량들을 보시면서 그 가치가 만들어질 것이다. 자, 그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는 개별적인 아파트들의 그 가치, 평균적인 가치가 있고, 나성동의 주상복합 아파트는 두 개의 가치로 좀 구분을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평균적인 가치가 있고, 그리고 핵심 코어 가치, 아주 뛰어난 가치, 자, 두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평균적인 가치는 뭐냐면 말 그대로 나성동 주복이니까 나성동 중심 상권, 이 지방에서는 또 상권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세롬동 같은 경우가 시세가 강한 거죠. 상권의 중심에 있다. 자, 세롬동이 그래서 강했던 거죠. 그래서 나성동의 아파트를 분양받으신 분들이 기대치가 높은 것도 바로 그런 이유겠죠. 자, 그 평균적인 가치, 여기에 있는 모든 아파트들은 나성동 중심 상권에 가깝다. 그러면 세롬동이 가지고 있는 평균적인 가치는 다 가지고 있는 거죠. 뭐 세롬동에 비해서 꿀릴 요소가 없는 거죠. 다만 교육 환경에 관해서는 이제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자, 그런 평균적인 가치는 다 뛰어나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거기서 한 단계 뛰어난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거는, 자, 나성동 주복에 이제 기대를 거는 거는 사람들이, 주복이라는 건 제가 그 일부에서 말씀드렸지만 주복의 본질적인 가치는 중심상권과 고층, 그리고 쾌적성, 그리고 뷰다라는 거죠. 뷰. 왜냐면 주상복합은 고층이니까 당연히 어떤 뷰가 뛰어나면 금상첨화겠죠. 말 그대로 불패 아파트라는 거죠. 우리가 부산에 있는 주상복합들이 요즘 최근에 인기가 있느냐, 자, 그것은 이제 그 주상복합인데 바다 뷰가 나온다는 거죠. 바다 뷰가. 이 바다 뷰가 나온다는 거죠. 고층에서 바다 뷰가 아름답게 나온다. 자, 그래서 이제 그 해운대에 있는 주상복합 아파트들이 최근에 인기를 누리고 있는 거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배고 신도시에서도 봤듯이 이런 아파트들이 일반 아파트와는 다른 점이 바로 이제 고층에서 30층 이상에서 이 공원과 서해 바다 뷰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데서 가치가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세종시 나성동에서도 그런 뷰를 가질 수 있는 아파트들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보시면, 자, 어떤 뷰가 나오느냐. 자, 그게 중요한 거죠. 어떤 뷰가. 자, 세종시에서는 지금 최고 시세가 강한 것은 말 그대로 금강뷰입니다. 금강뷰 44평이 거의 9억 5천에서 9억 6천, 7천, 8천까지 갑니다. 시세는 제일 강한 거죠. 뭐 그거보다 높은 시세는 지금까지 안 나왔으니까. 자, 그리고 뭐 9팔이 뭐 8억 5천에서 7천, 8천까지 갑니다. 평당가가 제일 높다는 거죠. 세종시에서는 뷰가 매우 가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3단지 더 샵에서도, 여기 어진동 레이크샵에서도 뷰가 나오는 아파트와 뷰가 안 나오는 아파트 차이는 거의 1억 차이가 납니다. 뷰가 나오는 아파트는 84 기준으로 한 6억 정도 가죠. 뭐 센트럴파크, 여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단지 더 센트럴파크에서도 호수공원 뷰가 나오는 데는 6억이 넘습니다. 자, 그 정도로 뷰의 가치가 세종에서는 중요하다. 자, 그건 이제 다 아는 사실이고. 자, 그러면 여기 아파트에서 뷰가 제일 잘 나오는 아파트가 어디겠습니까? 자, 당연히 나성동 주복에서 뷰가 나오는 뷰는 두 가지 뷰입니다. 자, 보시면 다 져놓고 올라가서 봐야지 하는 거지만 이제 예상을 해보자는 거죠. 일단 뷰는 방향은 두 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호수공원이 보이거나 그리고 이 수목원이 보이면서 이쪽 금강뷰가 보이는 거죠. 이제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 있는 아파트가 만약에 이쪽으로 창문이 났다면 이쪽으로, 자, 이렇게 뷰가 보이는 거죠. 이렇게. 자, 걸릴 게 없다는 거죠. 여기에 걸릴 게 없다는 거죠. 영구 조망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영구 조망이. 자, 수목원과 금강 뷰가 나온다는 거죠. 뷰가 나오는 고층 아파트는 구주와 상관없이 가치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 자, 단지, 자, 이 아파트의 경우도, 자, 이런 뷰가 하나 나오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뷰는 그렇게 뭐 큰 아름다운 뷰는 아니겠죠. 이 직선적인 뷰는. 자, 그렇지만 이렇게 뷰가 또 나올 수 있겠죠. 이렇게 뷰가 걸려서 나오겠죠. 자, 이 뷰가 날지는 나와봐야 합니다. 근데 제 예상으로 볼 때는 이 뷰가 더 아름다울 것이다. 왜냐하면 이쪽은 걸리는 게 없다. 그러나 이쪽은 걸리는 게 좀 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앞에 그림이 조금 안 좋을 수 있다. 그렇지만 여기는 깨끗하게, 이쪽에서 나오는 뷰는 깨끗하게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쪽에서 나오는 뷰가 좋을 것이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보시고, 그렇다면 바로 이제 요런 아파트, 요런 동들에서 뷰가 잘 나오겠죠. 요런 뷰에서 뷰가 잘 나올 것이고. 자, 그리고, 자, 리더스폴의 2단지를 보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여기 호수공원이죠. 호수공원, 수목원. 근접성이 굉장히 뛰어나죠. 이 랜드마크와 상공과도 가깝고 아주 뛰어난 아파트죠.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5분 거리입니다. 5분 거리에 이런 수목원이 있다. 그 자체만으로도 장점이죠. 장점인데 여기서 고층으로 뷰가 나온다. 분명히 강점이 있겠죠. 자, 그리고 초등학교도 초품화이다. 강점이 있겠죠. 단지 이 리더스폴의 2단지는 상가가 이 앞쪽에 있지만 중심 상권과는 조금 거리가 있다. 이제 그 정도로 이제 얘기할 수 있고요. 자, 리더스폴의 1단지를 보시면 이제 이 앞쪽에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뷰는 가치가 확 떨어집니다. 이 앞에 단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보이는 뷰가 있겠죠. 그렇지만 이 뷰는 이 앞에 이 아파트 동에 서 가려질 가능성이 많겠죠. 자, 그래서 이 아파트 경우에는 자, 여기서 이렇게 보이는 뷰, 이런 뷰가 이제 또 이제 그림이 좋겠죠. 자, 이런 뷰가 잘 나오면 시세는 가치가 있을 것이다. 이제 이제 막상 봐야 알겠지만, 자, 그런 정도로 예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앞동의 고층, 다 뷰가 뛰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동들은 바로 제가 말한 핵심 코어 갖는 아파트들이다. 자, 그렇게 보시고, 예를 들어서, 자, 보시죠. 이 트리쉐이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쪽 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 동도. 자, 이쪽 동도 B 스타일로 나온다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뷰가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뷰가 나올 수 있겠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뷰가 나오면, 역시 이런 동도 가치가 있을 것이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트리쉐이드도 마찬가지고, 제일 유너스 풍경 스카이도 마찬가지고, 이쪽도 마찬가지고, 이쪽으로 나오는 뷰들은 분명히 가치가 있을 것이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뭘 체크를 하셔야 되냐면,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나성동 그 주상복합 아파트의 최근의 경향으로 볼 때, 주상복합 아파트의 제2세대는 최근에 판상형 아파트, 일반 판상형 아파트처럼 짓는 게 어떤 그 트렌드입니다. 근데 과거의 트렌드는 그걸 커튼홀 방식으로 했는데, 커튼홀 방식으로 짓는 아파트는 사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통풍에 어려움이 있을 거고 에너지 효율이 떨어진다. 그러므로 매물이 많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런 아파트들이 어떤 아파트인지는 나중에 이제 보시면 아실 것이고요.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으니까 자, 그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상복합 아파트는 기본적으로 판상형 아파트에 비해서 아파트 구조만 보면은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더 많다. 그런데 그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 뭐냐? 바로 입지의 선택에 달려있다. 그 입지의 선택은 가장 핵심 입지에 그 주상복합을 짓고, 그리고 교통이 좋은 곳에 짓고, 그리고 그 앞에 자연환경이 쾌적한 공원을 만들어 놓는다면은 바로 그 주상복합의 가치는 살아난다. 그리고 그 주상복합의 최근의 트렌드에 맞게 기존의 약점들을 다 보완해서 판상형 구조로 만든 그런 주상복합이라면 별 문제는 없다. 그 약점들을 다 극복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다면은 입지 장점으로 그 아파트들의 가치는 있을 것이다.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나성동 주상복합 아파트는 핵심 입지에 분명히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고 중심 상권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인 가치는 뛰어나다. 분명히 뛰어나다. 그러나 분명히 약점도 있다. 약점이 있다는 거죠. 자, 그 약점은 바로 교육 환경이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그 교육 환경이 안 좋은 점으로 인해서 애들이 초등학교 고학년 또는 중학교로 갈수록 다 빠져나갈 수도 있다. 더 좋은 교육 환경을 찾아서 자, 그렇게 되면 매물이 많이 쌓일 수도 있다. 자, 그런 장점과 단점이 많이 섞여 있는 게 지금 나성동 주상복합이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판상형 구조는 어느 정도 그 구조에 검증이 되는 거지만 주상복합 아파트는 아파트 개별마다 그게 어떤 형태로 나오고 그 어떠한 건축 공법으로 지었는지 아직은 알 수 없기 때문에 다 져놓고 봐야 된다. 다 져놓고 봐야 되니까 이 아파트를 매수하고 싶은 분들은 2년 동안 전세로 살아라. 2년 동안 전세로 살고 거기서 살기가 좋다고 판단되면 매수해라. 자, 그리고 그때 판단하라는 거죠. 자, 그렇게 판단하시고 자, 그리고 나성동 주복들의 그 핵심 코어 가치는 어디에 달려있냐? 자, 그것은 주상복합의 고층에서 보이는 뷰, 스카이라인이 얼마나 잘 나오냐. 그런 아파트는 분명히 더 뛰어난 가치가 있을 것이다. 자, 그런 아파트는 어떤 그 교육 환경, 그런 게도 변수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제가 말한 조건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자, 판단하시되 2021년도 입주 시에 전세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전세로 들어가서 한번 살아보고 판단을 하셔라는 겁니다. 자, 이상 절대값TV의 명품 PD 한PD였습니다.